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합니다. 위기의 반도체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네. 그야말로 뭐 위기의 반도체이죠. 네, 우리는 뭐 그나마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뚫고 네.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갔는데 요즘 뭐 엔비디아 주춤하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네.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위기가 시장 전방위적인 위기, 외국인대 매도, 수출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.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주말에 있었던 그 HBM 대중국 수출 규제 뭐 요거 네. 이제 지금 나왔던 고전에 이제 인적 쇄신을 좀 했습니다. 그죠? 네네. 네.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? 삼성전자가 사실은 반도체 섹터에 사실 뭐 이 수급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. 예.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확인이 좀 됐고 네. 외인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과연 뭐 순매수가 좀 과연 있었을까라고 좀 한 두 달 추이를 보면 한 두 번 정도 빼고는 전체 다 매도로 좀 예.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3분기 어닝 쇼크에서 좀 확인을 했던 HBM 부분의 이제 경쟁력은 약화됐다는 것은 이미 좀 확인을 좀 했었고 기술의 삼성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크게 훼손이 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네.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. 그러게요.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영쇄신 정책,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내놨는데 주가는 고점을 다시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반등에는 좀 성공을 했지만 네. 반등폭이 좀 미미했고 아직까지 6만 원대 터치도 못 해보고 지금 현재 다시 노이즈로 좀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. 수급상으로는 지금 사실 명확하게 좀 이 상방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좀 확신하게 해도 굉장히 좀 애매한 수급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사주 취득 소각 얘기 있어서 그렇죠. 자사주는 지금도 사긴 살 텐데 이게 뭐 효과를 올리면서 하는 게 아닐까 자사주는 그렇죠. 예. 그런 안타까움들도 사실은 있고요. 그다음에 지난 11월 14일 날 이제 52주 신저가 구간 49,900원대 이 주가 네. 구간이 한 최근 한 8년간의 기준에서 뭐 최저가. 그러니까 53,000원대가 사실은 7년 전 최저가인데 이 부분을 더 깼다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한간에는 오히려 49,900원이 이탈되고 나서 4만 원대 한 중후반까지 좀 내려올 수 있겠다는 우려 요인들이 자사주라는 이제 카드와 함께 이제 급반전을 좀 했는데 네. 여기 더해서는 뭐 3조는 뭐 내년 한 1분기까지 그러니까 최근 3개월까지 해서 먼저 사고 나머지 7조 가량은 좀 1년에 나눠서 좀 산다. 근데 아직 명확하게는 3조 원을 소각을 하지만 7조 원 규모에 관련돼서는 뭐 소각 관련된 어떤 메시지는 좀 없었다는 그렇죠. 예. 그런 일부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좀 잡은 형국인데 최근 주가 동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1월 26일 기점으로 보면 칩스법에 관련된 불확실성, 인텔이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, 그리고 여기서 축소돼서 지급안을 뭐 확정했다라는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의 어떤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 보조금도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투심이 더 악화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어떤 우려 요인들이 일부 또 노이즈가 되면서 뭐 수급적으로 절대 좀 반영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은 현재는 좀 사라진 상태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. 4분기 다만 이제 실적 추정치에 관련된 4분기 기대 요인들이 일부가 좀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 4분기 실적은 좋아져요? 크게 좀 좋아지진 않지만 네. 3분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. 지금 네. 매출이 79조. 지금 제가 증권사 리포트 평균 추정치 한 7개사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매출액은 한 70조 중후반, 그래서 한 78조에서 한 79조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 부분을 한 9조 6천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좀 상향을 됐지만 그러니까 10조 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.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대였으니까 아마 이제 10조 원대 초중반까지 좀 올라서게 된다면 그래도 실적을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 부분으로 인해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전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들이 너무 좀 안 좋은 건 좀 사실입니다. 그래서 3분기부터 좀 확인됐던 IT 수요 부분은 이미 좀 알고 있었고 중저사양 디램의 경우에 가격 하락폭들이 좀 컸는데 그래도 좀 양호했던 이 고사양 디램
DDR5라든가 DDR4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흐름들.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기조가 좀 네. 이어지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 지표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전통 않을까. 반도체 이제 저사양은 네.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죠? 네. 예.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네. 중국에 관련돼서는 뭐 오늘 뭐 이 제재 리스트에 좀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됐던 뭐 창신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어떤 리스트에는 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게 좀 잠재적인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전 좀 반대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크게 좀 완화시켜 줄까?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강도를 좀 더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정책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초격차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시장 선점을 좀 하는가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. HBM3A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양산에 관련된 뭐 빠르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내용들은 좀 현재까지는 전무한 게 좀 맞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HBM4에 관련된 기술 격차 부분이 루빈 출시가 좀 더 지연되면서 시간을 좀 벌어진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여기에서 초격차 기술을 좀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시장 선정 관점에서 SK 하이닉스와 벌어진 격차를 좀 더 축소하면서 같이 좀 진입하는 요건을 좀 가져간다면 삼성전자도 좀 기회로 좀 될 수 있는 포인트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사실 반도체 위기는 삼성전자의 위기죠.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. 자사주 산다고 했는데 사실 약발이 뭐 네. 주가로 오면 하루 이틀이었고 그죠? 인적 쇄신한다고 한 것도 뭐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죠? 주가 반응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그죠? 네, 엔비디아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차세대 HBM을 넣는다든지 네. 그죠? 뭐 이런 그런 것이 이제 그럼 삼성도 하는구나.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못 들어오겠죠, 그죠? 네.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결을 달리하면서 그죠? 삼성전자 처져 있을 때도 하이닉스가 잘 갔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요즘 뭐 같이 밀리는 분위기예요. 왜 네. 그럴까요? 그러니까 수급 동조가 같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칩스폰 노이즈가 네, 어찌됐든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된 측면들. 향후에 지금 칩스법으로 인한 APC 관련된 그러니까 세액공제 부분들이 이익 지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주면 그래도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래도 뭐 키시프로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미국의 정책이 이게 과연 좀 현실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은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투자 유치를 했고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인 세액공제를 선행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좀 결정된 것인데 이게 미국의 국익에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정책이죠.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말을 바꾼다, 뒤집는다. 이런 관점에서는 누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결정할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실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 리스크 요인을 좀 작용을 했고요. 여기도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뭐 칩스포에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돼서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2기에서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 때문에 오히려 업황과 좀 관계없이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도 비교적 업황 관점에서는 견조한 AI 수요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들이 좀 주가에 좀 같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을 때 오히려 3분기 어떤 수익 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양호한 수익 지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에 좀 기대 효과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 추정 전망치에서는 소폭은 감소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진 눈높이가 좀 되는 네. 셈인데 매출액이 19조 8천억 원을 좀 평균적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.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초중반 좀 예상했는데 한 7조 3천억에서 한 많게는 네. 7조 한 5천억 원대. 그러면 이제 3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, 그죠? 네. 3분기에 7조였으니까. 그러니까 아주 소폭 좀 증가한 네.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막상 이제 4분기 블랙인 양산 공급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
이거는 아직 실적으로 좀 체크될 수 있는 변수 요인이 일부 양산의 지연 효과들이라든가 뭐 불량률 증가 부분들이 저는 일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뭐 정상적인 어떤 공급량들이 지난번 뭐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처럼 좀 증가된 요인이 있었다면 이 부분보다 영업이익은 좀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올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보다 수급적인 어떤 이점은 더 우월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뻗어가려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좀 의구심을 떨쳐야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뭐 네. 성장하긴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거고요. 이제 블랙웰 관련된 노이즈도 좀 있었습니다. 그죠? 네네. 근데 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요는 엄청나고 계속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죠? 네. 못 사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. 네. 일단 뭐 이 산업전망 리포트에서 좀 확인한 데이터에서 보면 HBM3에 대한 이 4분기 출하량 예상 출하량 기준을 기존의 이제 호퍼칩보다는 35% 이상, 그러니까 36, 7%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. 공급량이 좀 상향될 수 있는 효과들이 12월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되는 어떤 이 공급 점유율을 한 40%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HBM 비중이 한 40에서 많게는 한 45%까지 좀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가격 하락 요건들, IT 수요 관련된 어떤 감소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좀 크게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AI 관련된 어떤 이 칩의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어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네. 실적 훼손을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할 것 같고요. 내년도부터 지금 B200 우리가 좀 블랙엘 칩 말고 B300이라고 불리는 이 블랙의 울트라 칩이 있어요. 이 부분이 내년도 한 1분기에서 늦게는 2분기 정도에 좀 양산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는 HBM3 이제 12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8단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12단에 먼저 SK하이닉스가 좀 시장 선점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수익 지표가 내년도 2분기부터 이제 3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 좀 반영을 해보면 실적은 어렵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무기를 좀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는 또 주주하는 카드도 좀 꺼냈잖아요. 그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. 네. 일단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나서 이게 다소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. 일단 고정 배당금을 1,200원에서 1,500원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하는 그런 요건들과는 좀 다르게 미흡하다라는 어떤 네. 평가가 좀 일부가 있었어요. 다만 계속해서 이 SK하이닉스의 좀 단점으로 좀 지적됐던 이 재무 건전성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부분이 배당은 적게 해주지만 전체 이 환원 비율의 5% 정도를 재무 유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. 그러니까 유보율을 좀 증가시키고 이제 투자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비용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일단 뭐 증권사들의 어떤 평가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한 번 더 좀 증명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총주주 환원율이 좀 더 증가되고 오히려 이 자사주 뭐 매입 소각이라든가 뭐 배당 성향이 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네.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캐펙스 투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요건들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적정한 수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러게요. 위기의 반도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이슈 그다음에 업황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돼요? 보유자들 혹은 신규 매수 관심이 네. 있습니다. 저는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의 보유자들, 그러니까 네. 심지어는 뭐 신규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땐 두 종목을 접근하는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매수의 의견은 좀 같다고 봅니다. 네.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이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 악화가 내년도 1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미 3분기에 주가 반영으로 좀 상당히 좀 반영 효과를 좀 이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뭐 3만 원 가고 2만 원 가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흐름들은 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실적 개선의 시점 이 부분은 당장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지만 카드는 HBM 관련된 이 콜 테스트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
답을 좀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과 두 번째는 내년도 HBM4에 대한 전략을 지금 HBM3는 좀 다소 좀 뒤쳐졌지만 여기서 전략을 얼마만큼 좁혀서 진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된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현재 구간에서 레벨 다운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PBR 구간에서도 지금 구간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었던 24만 8천 원 대비해서 뭐 심리적으로는 지금 뭐 20만 원대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단기 추세에서는 뭐 18만 원대까지 좀 이탈한 그런 흐름도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기대 요인들 그리고 시장의 선점 효과들이 삼성전자와 좀 대비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주도주였던 수급이 좀 반등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. 네, 반도체 투자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